자, 교과서 277페이지입니다. 이 277페이지도 시험에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는데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오늘날의 아파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를 새로 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느냐, 남편하고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느냐 이러면 되거든. 그 요즘에 대세가 공동 명의입니다. 공동 명의. 그러니까 공동 소유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출발을 할 때는 여기서 딱 외울 때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그러면 다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의 전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의 전부 이전은 전부자를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권 이전. 그건 전부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의 일부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우리말로 말하면 지분이다. 그 말은 지분도 매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만약에 2분의 1 매매한다. 그럼 2분의 1 쓰면 되지. 그러면 2분의 1에 2분의 1을 매매할 수도 있다, 있다.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낼 때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정보에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오도와이도 오. 그러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분이 있다는 말은 단독 소유다, 공동 소유다, 공동소유. 그러면 공동 소유일 때, 자, 이게 공동 소유일 때 여러분들 민법을 가져올게요. 민법을 가져오면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거든. 그럴 때 정합니다. 공유는 지분이 있다. 합유는 지분이 있다. 더 통과. 그러면 총유는 지분이 있다. 그러면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 그러면 우리 등기법하고 총유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유 아니면 합의. 그럼 이걸 푸는 요령만 딱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공유거든. 이게 합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공유는 지분이 있다 할 때 대답이 나왔어. 합유는 지분이 있다 할 때 머뭇거렸거든. 그 답은 지분이 있다 없다의 문제와 지분이 있는데 그거를 등기부에 표시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또 별개다, 별개 아니다, 별개. 여기 별개예요. 그럼 여기는 공유는 지분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합유는 합유라는 표시는 해. 오케이? 그러나 지분은 표시해야 안 해? 그러니까 시험에 볼 때 합유 등기를 할 때는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는 바로 됩니다. 지분이 표시되어 있죠? 그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인은 전부 다 먹고 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합유죠. 자, 지분이 표시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합유 지분에는 저당권 감유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딱 더 하면 됩니다. 이거는 소유권의, 제가 보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무슨 이전? 일부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 지분을 이전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는 제가 써놓고 공부할게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입니다. 등기.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공유자가 지분을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을 한다면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무슨 이전? 일부 이전. 오케이? 네. 그런데 합유자가 3명이라. 갑, 을, 병. 그럼 3명이라면 만약에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은 등기에 표시가 안 돼 있지.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해버렸다 이 말. 그러면 지분이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지분이 변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해.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3명에서 2명으로 고쳐야 돼요. 이걸 합유 명인 시작 변경. 그럼 시험은
이게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합유자가 갑을 병이었을 때 갑이 사망을 하였다면 잔존 합유자 을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오덱스다 X.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O. 이렇게 내요. 그럼 여기에 소유권 이전이 오면 오덱스다 X.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자, 책으로 갈게요. 됐어요. 그럼 일단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봅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에 소유권의 일부 이전입니다. 그러면 갈로 열고 2번에 신청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1번 이거를 지문으로 띄웁니다. 소유권의 일부 고가리면 딱 줄 거세요. 그래 지분이라고 썼어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죽었습니다.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O. 그러면 여러분들 279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제일 위에 가면은 자, 예를 보세요.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병역에도 일어나면서 갑의 지분 중 4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은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1. 그러면 제 손을 봅니다. 갑이 잠깐만 요리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을이 2분의 1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지분의 전부 이전. 지분의 무슨, 안 써도 그렇게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2분의 1을 다 이전했지. 을의 지분 전부를 이전했지.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거는 지분의 무슨 이전? 일부 이전. 오케이? 4분의 1만 이전할 수도 있지. 됐죠? 통과.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 실행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을 의외로 시험에 내요. 자, 보세요. 등기가는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고가리만 딱 줄 것이에요. 있을 때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해야 된다. 이 약정에, 자, 죽었습니다.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동그라미 칩니다. 공동. 그럼 요거를 줄 건 거를 읽으면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공동. 이걸 옆에다가 단독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X. 이런 거를 공부하는 요령은 이겁니다. 앞에 무슨 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유물이 들어가 있죠. 그럼 공유자 전원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입니다. 의외로 단독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통과.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합유입니다. 합유. 동그라미 2번에 민법상 조합 줄 것이에요. 조합.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옵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합유라는 말은 두 분밖에 안 나와요. 합유라는 말은 두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중에 지금 앞에서 배워왔던 겁니다. 민법상 조합이고 신탁 등기에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괜찮습니다. 정리합니다. 민법상 국어 시간입니다.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그러면 민법상 조합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조합은 전원 명의니까 단독 소유다, 공동이다, 공동. 공동이니까 공유 아니면 뭐고 합유. 이때 뭐로 등기한다? 합유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뭐로 등기한다? 합유. 합유. 오케이? 네,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다시 할게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민법상 조합 줄 거죠? 그럼 한 칸 밑에 조합은 전원의 합유, 그걸 줄 거 나눠서 조합은 전원의 뭐다? 합유. 됐어요.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로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등기가는 갑구에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합유자의 지분은 표시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됩니다. 합유라는 표시는 해야 하네요. 해. 합유라는 표시를 하는데 지분을 표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갈로 일고 3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
동그라미 이번에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 찾았죠? 네. 그래가 동그라미 왼쪽에 팁을 보세요. 팁. 두 번째 칸입니다. 합유명인 변경 등기 하니까 O 더 Y 더 O. 소유권 이전하면 뭐다? X.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 말. 합유명인 변경. 만약에 공유였다면 소유권 이전. 합유는 합유명인 변경. 그랬다 가면 됩니다. 됐죠? 자, 와, 오늘 공부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거기서 환매 특약 등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이번 달에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안 해도 되느냐 할 때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그 환매는 법에는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내더라고. 그래서 왜 안 내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민법을 가져옵니다. 환매,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환매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아마 시험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시험에는 출제 빈도가 엄청 낮아.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어. 되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깁니다. 신탁 등기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신탁 등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1위로 와보세요. 자, 여기도 실제 공부해야 될 건 이제 해볼게요. 갑, 얼. 자, 요렇게가, 요렇게 되었거든. 자, 보세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 권리자 기타입니다. 요래 됐거든. 그러면 이 신탁 등기에서는 요칸하고 요칸을 공부합니다. 요칸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갑 이래 돼 있거든. 호칭 정리하겠어요.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수익자. 제가 항상 얘들 때 다른 각도로 하나 해놓고 할게요. 신탁은행이라는 게 있지. 그럼 돈을 맡겨놓지. 그럼 은행에서 돈을 불려준다, 안 불려준다? 불려. 그러면 우리는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탁은행. 부동산을 맡길 수도 있다. 요때 하는 등기가 시작 신탁 등기 이라면 돼요. 부동산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이라. 그럼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 자식이 신통치 못해. 재산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 이 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는 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요게 신탁 등기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길 때, 좀 더 맡긴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맡겨둔다는 표시도 같이 해야 되겠다, 따로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지. 맡기면서, 소유권을 넘기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같이 해야지. 그러면 좋다. 그럼 같이 안 했다고 칩시다. 같이 안 했다고 칩시다.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을입니다. 같이 안 했다고 칩시다. 됐죠? 소유자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이 부동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비행기 타면 끝자이다, 끝자이다? 끝자이지. 그러니까 재산을 맡길 때는, 소유권을 넘길 때는 맡겨둔다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표시라는 게 여기서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신탁 등기, 신탁 원부 제3책 7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요게 신탁 등기입니다. 등기가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인데 요리로 갔어요. 번호는 몇 개? 번개네. 그럼 이게 중요하다 이 말.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등기는 정리합니다. 하나 등기마다 하나의 번호를 줍니다. 하나의 번호. 그런데 여기는 등기가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OX다. X. 하나의 순위를 부여한다. O. 등기는 몇 개?
두 개. 번호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한 개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나라 등기입니다. 1건 1신청서주의. 오더와이더 O.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등기가 두 개라면 신청서도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 이렇게 말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O. 여기서는 신청서가 몇 개? 하나. 그럼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다, 예외이다, 외워야 됩니다. 신청서가 몇 개? 하나.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등기는 두 개인데 번호는 한 개밖에 부여를 못 받으니까 신청서도 하나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요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책으로 가서 풀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책으로 가볼게요. 신청으로 갑니다. 284페이지 갑니다. 1번에 동시신청 해결했죠. 자, 2번입니다. 일괄 신청입니다. 옆에다가 217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17페이지에 옆에 갑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은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한계 적었습니다.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O. 오케이? 그러면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하면 O 덱시다 X. 그러면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단독 신청 나오죠? 옆에다가 204페이지. 옆에 갑니다. 3번하고 4번을 묶으세요. 그럼, 다시 할게요. 1번, 2번을 묶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일괄해서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연결이 됩니다. 3번을 먼저 볼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죽었습니다. 수탁자가 단독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2번입니다. 4번입니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줄 것입니다. 대위하여 끝에 있다.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딱 국어 시간입니다. 또 국어 시간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신청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에요. 오케이? 하면서. 그 다음에 신탁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그럼 이 수탁자, 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 신탁 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쳐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등기부상 을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을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 말. 그럼 요게 나올 때는 병은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부동산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원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이 맡아 관리하는 부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사더라도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이 말은 신탁 등기 해뒀죠? 그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도로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신탁 등기에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누구 거고? 을. 팔고 비행기 타면 끝자야 돼, 끝자이다? 끝자. 그러니까 재산을 맡기는 갑이 을이 신탁 등기 안 해? 그러면 재산을 맡겼던 갑하고 병이 요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놈이다. 그러면 요 등기를 안 하면 무슨 신청한다? 네. 이건 옛날에 답으로 만드는 적이 한번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하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신탁원부입니다. 신탁원부. 등기간이 두째 줄에 갑니다. 다만 여러 개 줄 것이에요. 옆 밑에다가 10개라고 써요. 10개. 부동산에가 1건의 신청 후 일괄에 신탁하는 경우, 자, 적었습니다.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를 작성, 여기에다가 10개라고 썼어요. 10개. 그러면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앞에서 배워왔던 거 연습합니다. 신탁 원부는 광의의 등기부다. 오더와이다? 괜찮습니다. 한 달 지난 걸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라.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등기부로 본다. 그게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요 신탁 원부의 역할이 뭐냐 이러면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신탁하거든. 그림을 보면 등기부에 위탁자가 누구, 수탁자가 누구, 수익자가 누구, 어떤 재산을 어떻게 맡겼고, 맡기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수익금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재산을 맡길 때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 있죠. 그 약속들을 등기부다 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부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라. 그래서 별도 장부에다가 기재를 한다. 그게 신탁 원부. 그러면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원래는 어디에다가 기록해야 됩니까? 등기부지. 그럼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연장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부동산 10개 맡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럼 여기서 보자. 이거는 그러면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이건 정상이지. 신탁 원부, 부동산이 10개면 신탁 원부도 몇 개? 10개. 그럼 옛날에 있잖아요. 여러 개의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 원부는 하나만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디다? X. 근데 어디서 보세요?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신청 정보가 몇 개? 하나. 그럼 신탁 원부도 하나. 이러면 어디다? X. 신탁 원부는 하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4번에 잠깐 가볼게요. 등기운인정보입니다. 신탁계약서를 등기운인정보로 제출해야 되면 검인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검인은 아까 전에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검인을 받는다. 오더와이더 그럼 신탁,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검인을 받아야 되지. 신탁도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소유권이 이전.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탁 등기의 실행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권리의 이전, 보존, 설정 내역이 신탁이 나갈 때는, 자, 적었습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순위번호는 몇 개? 하나. 그래가 2번을 보세요. 줄것지는 마세요.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의 번호를 기록하고, 신탁의 순위는 동일 순위의 상단에 기록하고, 횡선으로서 양등기를 구분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등기부 밑에 여기 보세요. 요거와 요 선을 요 하나 꺼놨지. 그럼 여기다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딱 하면 됩니다. 요렇게. 횡선으로서 구분한다를 그 밑에다가 화살표로 딱 해두면, 아, 그렇게 구분해 놨구나. 이런 말.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소유권 뭐다? 이죠. 밑에 거는 무슨 게 신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됐어. 딱 됐죠. 통과. 됐어. 그러면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 수탁자가 여러 명에 등기하는 신탁재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합유. 옆에다가 공유라고 쓰고 X라고 했어요. X.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겼죠. 그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 한 명. 10명이 맡아 관리할 수도 있다, 있지. 그럼 10명이니까 소유자가 몇 명? 10명. 10명이니까 공유지, 공동 소유지. 그러면 공유로 등기하느냐? 합유라는 이 말이다. 시작. 합유.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합유 위에다가 민법상 조합이라고 써요. 민법상 조합.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시법 시간에는 모르겠거든. 전부 다 공유입니다. 공유. 그런데 합유는 두 번이 나오는 거라. 아까 민법상 조합이 등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때 뭘로 한다고 그랬다? 합유. 여기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뭐다? 합유.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거를 합유를 공유로 고치면 그게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뻔하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그 신탁 등기의 말소는 답은 똑같습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아니, 그냥 합니다.
아까 전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otherwise, 그럼 신탁등기의 말소도 시작. 단독.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를 할 때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otherwise, 그럼 말소할 때도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같아 안 같아? 그 같단 말입니다. 그럼 아까 수용에서는 같았다, 달랐다, 달라. 여기는 같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고까지 공부 딱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한 개만 줄 거 놓고 갈게요. 6번에 갑니다. 6번에 신탁 등기의 말소입니다. 말소. 두째 줄 끝에, 셋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일건의 신청 정보로 뭐다? 일괄. 그러니까 신탁 등기 할 때도 일건의 신청 정보고, 말소할 때도 일건의 신청 정보고, 같아 안 같아? 같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세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죽었습니다. 고유재산이 되었다. 밑에다가 소유자라고 썼어요. 소유자. 고유재산이 되었다면 그 뜻의 등기를 죽었습니다. 주등기.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 주등기.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6페이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오거든. 이거는 이번 달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임차권이 뭐냐, 저당권이 뭐냐, 이거는 민법의 제한물권을 배워와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민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기법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서 아는 거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외에는 법에 규정해 놓은 게 없어요. 법에 규정해 놓은 게. 나중에 저당권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저당권만. 한 장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31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랬거든.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조.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여기 뭐다? 이전. 그러니까 요거를 배웠고 요 이전에도 소유권 이전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지. 그럼 여기 우리가 소유권을 다 배운 거예요.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 그럼 다음 3, 4월 달에 가면 배우도록 합니다.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를 했는데 그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불일치하는 걸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거든. 그럼 거기서 경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말소가 있고 말소 회복이 있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가 있고 쭉 있다 있지. 그럴 때 이 두 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하나는 알아야 돼. 나중에 부기등기에서 배우는데 답은 이겁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이 있다면 성락서를 첨부하면 시작 부기등기, 안 하면 시작 주등기. 그거 이해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아까 전에 상식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을 좀 잘못 적었다.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빨리 말하세요.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개명을 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안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개인의 개명한 걸 시험에 낸다. 그건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지금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네. 그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요 말소는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 이러면 말소는 정답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모든 권리는 말소가 돼. 그럼 이 말소 등기가 이해가 되면 전체 등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요렇게 했죠.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없어지는 거는 시작 멸시. 표제비 한다, 표제비 아니다, 표제. 그럼 이건 시험하고 특별히 관계가 없어요. 그럼 소유권이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권이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권리가 소멸된 것이거든. 그게 무슨 등기다? 말소. 이 말소는 배워야 됩니다. 말소는 중요한 등기거든. 자, 그럼 이제 책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이러면 좀 넘겼어요. 326페이지로 갑니다. 말씀해 갑니다. 그러면 자,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전세기간 끝났어.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그게 전세권 말소 등기. 은행에 돈 1억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는데 돈 갚았어. 무슨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지금 말소 등기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면 의의를 가볼게요. 말소 등기란 죽었습니다. 등기사항의 전부. 말소는 다 지우는 겁니다. 다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상으로 오세요. 동그라미 1번이죠. 옆에다가 쓰세요. 모든 등기. 모든 등기는 말소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모르겠거든. 말소는 사망하는 겁니다. 사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옛날에 이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옆으로 갑니다.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까지만 딱 줄 것이에요. 그래가 셋째 줄에 적었습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 나와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낸 거라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안 한다, 요래밖에 시험에 안 낸 거예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적지 마세요. 가등기에 가등기가 있고 부기등기에 부기등기가 있고 채권자의 채권자가 있고 말소등기에 말소등기가 있어요. 나 우리 법에 가면은 가등기에 또 가등기 붙일 수 있냐? 있다 없다? 있다. 부기등기에 또 부기등기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건 4개가 나오거든.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돼. 근데 1개는 안 돼. 그러면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소 회복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니 그림 그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림 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됐는데 2번에서 1번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지. 되죠? 그러면 요거 보세요. 무슨 등기했다? 말소. 그런데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말소 등기를 했는데 그 말소가 잘못됐는 거라. 그럼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시킬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말소한 등기를 다시 말소시킨다는 말이거든. 그럼 요리 와보세요. 정답입니다. 민법까지 올게요. 정답입니다.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 1번 말소했죠. 다시 합니다. 1번이 말소가 됐죠. 왜 말소가 됐어요?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맞죠? 네. 그 말은 2번만 없었다면 1번은 말소가 됐다, 안 됐다? 안 됐지. 그러니까 3번에서 2번 말소 등기에 말소 등기 이거를 이렇게 지운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1번이 왜 말소가 됐어요? 2번에서 말소시켰기 때문에 말소가 됐지. 그래서 3번에서 몇 번을 말소했다? 2번. 그러면 1번은 살아나야지. 2번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빨간 볼펜으로 쫙 끈 걸 화이트로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등기부의 양식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말은 말소를 했는데 그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번에 전세가 있죠. 자, 보세요.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죠. 근데 이 말소가 잘못됐다면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는 시작 없다.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 그럼 회복을 시킬 때는 3번에서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러면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 하고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요 1번의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요게 말소 회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말소가 잘못됐다면 다시 말소할 수는 없다. 잘못 말소시킨 등기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 갑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의 앞부분으로 좀 갔다 오겠어요. 자, 몇 페이지를 가시느냐 하면은
잠깐만 해봅시다. 교과서 230페이지를, 229페이지를 가볼게요. 229페이지를 갔어요. 229페이지 가면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이번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필요한 게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이래 나오죠. 허용되지 않나. 그러니까 1번에 말소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 옆에 327페이지라고 적어보세요. 327페이지 있습니까? 네. 그럼 그 밑에 말소 회복 등기는 330페이지 있습니까? 그럼 한 장을 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동그라미 3번에 직권 경정 등기는 326페이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그 다음에 판결서 있죠?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이면 허용되는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323페이지라고 있답다.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제 손을 잠깐만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 일어날 때 좀 전에 그게 몇 페이지였어요? 자, 327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 되면 5개. 그래가 보세요.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등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 해볼게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한 등기는 5개거든. 그러면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내면 이래 냅니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래밖에 시험 문제 안 돼요. 그게 하나.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각 이해관계를 진짜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를 또 찾아내는 게. 그럼 요거를 찾아내러 가겠어요. 가는데 요 위에 4개 있죠. 이거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다시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성낙서가 같이 가야 돼요? 안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럼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낙서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지금 요거를 배우러 갈게요. 요거는 최근에 29회 때 시험 문제를 놨네요. 그죠? 29회 때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을. 그러면 동그라미 1번으로 갑니다.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있을 때는 제3자의 성낙이 있어야 된다 나오죠?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법 이래 나와야 안 나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운다 이 말입니다. 띄우더라도 얼마나 고마워요. 항상 제 손을 보세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있답다? 있다. 그럼 항상 법을 먼저 시험에 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 딱 넣으면 그거는 시험지에 지문으로 무조건은 빼고 올라갈 가능성이 극히 많은 거예요. 됐죠? 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법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낸다니까. 그래서 지문마다 뒤에 법 조문이 있다면 법 조문을 다 써놨다, 안 써놨다? 그럼 법 조문을 안 써놓은 거는 학자들이 풀이를 하는 거라. 풀이. 오케이? 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해관계인입니다. 5를 볼게요. 지상권 말소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지상권을 목적을 하는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옆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그거 쉬워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합니다. 갑,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어.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누구 이름으로 됐다? 을입니다. 전세금이 3억입니다. 됐죠? 그러면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답다? 있죠. 그 말은 3억을 보고 돈을 빌려줬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권의 무슨 권이다? 저당권. 요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이거는 뭐다? 부기등기.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이다, 주종아니다? 주종. 그러면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는. 그러면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저당권자가 무슨 관계인이다?
따라서 이거를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아.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갔어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줄 것이요. 여러분들 보존등기는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죽어버리지. 칠판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1번에 소유권 보존등기죠. 칠판을 보세요. 자,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은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번에 전세 줬지. 갑은 병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번에 저당권 줬지. 그런데 나중에 이 소유권 보존이 말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보존이 말소가 되면 갑구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갑구가 없어지면 얼굴은 자동 없어지는 거죠. 맞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자, 조심합니다.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자르세요. 을이 병에게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 자르세요. 을의 자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자르세요. 됐죠? 자, 이런 거를 요리로 오세요. 그래, 우리가 자 봅니다. 시험장에 가면 아니 쉬워요. 쉬워요. 자, 요리로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요 화살표가 요리로 갔어요. 요리로 갔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그럼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요 저당권은 누구하고 맺은 것이다? 을하고 병.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계약이 돼.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 말소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소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된다. 그럼 정답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한 후이랍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됐다, 안 됐다? 네, 그랬다 하세요. 그러니까 요게 29회 때 그냥 이해관계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문제를 냅니다. 통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공동신청 이런 거 나오거든. 그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등기는 모든은 뺍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어드바이다.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단독신청, 직권 이래 나오죠.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권을 공부해야 돼요. 직권. 단독신청은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됩니다. 되는데 자 처음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판결이죠. 판결이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말할 필요가 없지. 2번에 소유권 보존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보존등기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 그럼 시험에 낼 게 없지. 그럼 3번에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공부할 때 사망자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됐죠? 자,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감으로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사망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사망은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지. 그럼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근데 갑하고 을하고는 절친한 친구거든.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나무 심게. 몇 년이나 쓸 건데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뭐.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시작 지상권. 지상권은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있다. 최장기간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생존 중인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생존 중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 1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기간은 생존 중이다 이 말. 그러면 이 지상권 설정할 때는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나무 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가 을이 사망을 했다 이 말.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지상권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을이 사망을 했다면 말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말소할 때는 이게 말소를 이쪽이 무슨 자? 어무자. 무슨 자? 그래. 그럼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을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할 때 존속기간이 끝났죠. 그럼 권리는 이미 소멸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니까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등기의무제 소재불명이라는 말이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소재불명이라고. 그러면 첫째 줄에 갑니다. 소재불명 줄 것이요. 한자 공시최고 줄 것이요. 채권 판결 줄 것이요. 이런 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세요. 보세요. 갑이 을한테 전세 줬어.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을 댔어. 자,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자, 이게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무슨 자? 어무자. 그럼 이거 말소해야 되는데, 이 세입자가 행방불명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공동신청이니까 말소도 공동을 해야 되는데, 어무자가 소재불명, 행방불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옛날에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서 속에 날짜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거든. 12월 31일 끝났어. 오케이?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소멸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갑은 등기소에 요 계약서만 들고 가서 전세기간 끝났으니까 이거 말소시켜도 이러면 옛날에는 말소를 시켜줬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 게시판에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니 있는 자 이적이어서 이렇게 써붙이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법원 게시판에 가서 그런 거 읽어보는 사람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나 그런 요식 행위는 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기간 동안에 이재기하는 사람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서 하나를 줍니다. 그걸 채권 판결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들고 가면은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바로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은 다음 주에 배웁니다. 가등기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는 다음 주에 하거든. 그 다음에 7번에 혼동이죠. 혼동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이건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혼동은 단독이지. 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힘들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학원에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집에 있으면 텔레비 연속극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텔레비 보는 사람입니다. 그 텔레비는 바보 상자거든. 그 텔레비가 공정하다면 텔레비를 봐도 돼. 근데 텔레비는 공정한 건 하나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자, 이래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했는데 전세 살고 있는 을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자기 집의 전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때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혼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세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소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나중에 이거 말소할 때는 을이 단독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통과.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해두고 직권에 의한 말소는 공부할 게 많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